알렉 베넷은 항상 삶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일련의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대형 보험 회사에서 수석 관리자로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효율성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미니멀리즘적이며 기능적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었고 철저하게 계획된 일정 안에서 모든 과제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렉은 일찍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규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교사였으며 알렉의 숫자와 논리에 대한 열정을 격려하고 그에게서 회사 세계의 유망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알렉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신속하게 회사 경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화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효율성에 대한 칭찬이었지만 또한 그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미묘한 관찰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은 이 별명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그의 직업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일상은 그가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공식들만큼이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5km를 달리고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하고 유립시 45분까지 지하철에 탔으며 항상 8시 기차를 탈 시간에 맞춰졌습니다. 직장에서 그의 일정은 마치 스위스 시계의 정밀함처럼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검토. 모든 것이 정밀함의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일 아침 뭔가 달랐다. 알렉은 지하철 칸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을 느꼈다. 공기가 더 진해 보였고 특이한 에너지가 충만해 있었다. 그는 이 느낌을 기차가 평소보다 더 붐빈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자신이 모르는 어떤 신의 행사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손에 커피를 다른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알렉은 승객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설 공간을 찾았다. 그때 일이 벌어졌다. 기차의 예상치 못한 흔들림에 잠시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동시에 그는 충격을 느꼈다. 그의 몸은 누군가와 부딪혔고 순간의 공포 속에 그의 소중한 커피가 위험할 정도로 손에서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기적적으로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았지만 그 놀라움은 그가 급히 사과를 내뱉으려는 마음이 들게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막으려는 순간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말이 가슴 속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꿈에서 바로 걸어 나온 것 같은 여인이 서 있었다. 깊은 갈색의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재미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기차의 움직임에 살짝 헝클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은 전염성 있는 생동감을 뿜어내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아, 미안해요.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 기차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 좀 더 흥미를 주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항상 사업회의에서 유창했던 알렉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걱정 없는 태도, 잠재적으로 불쾌할 수 있었던 순간을 가볍고 재미있게 바꾼 방식이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아니, 내 잘못이었어요. 그는 마침내 말할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낯설게 쉰 소리로 들렸다. 내가 좀 더 잘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하철 소음을 넘어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적어도 당신의 커피를 구했잖아요. 그건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알렉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아침에 보통 심각한 그의 모습에서는 드문 제스처였다. 맞아요. 그가 동의하며 놀라울 정도로 쉽게 말이 나오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그 후 몇 분 동안 알렉은 이 낯선 사람의 존재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썼지만 계속 자신의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그를 매혹시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리듬을 따라 가방의 끈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가끔씩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의 특히 좋은 부분을 음미하는 듯 보였다.
알렉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 일정이나 검토해야 할 보고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모습에 편안하고 순간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기차가 그녀의 역에 도착했을 때 알렉은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빠르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고 플랫폼의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녀는 알렉의 삶에서 떠났고 그에게 아직 겪어본 적 없는 상실감을 남겼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에일렛에게 한숨처럼 지나갔다. 그는 평소의 효율성으로 업무를 마쳤지만 그의 마음은 지하철에서의 짧은 만남으로 계속 돌아갔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랐다. 아렛은 자신에게 웃음을 지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것은 로맨틱 영화의 소재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의 현실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그런데도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가능성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로 인해 그는 관계와 인간 연결성에 대한 그의 모든 선입견에 도전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렛은 다른 에너지로 깨어났다. 몇 년 만에 그는 옷장에 좀 더 집중하며 자신의 눈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셔츠를 고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하철에서 그의 눈은 불안하게 각 차량을 검색하며 그녀의 웨이브가 있는 갈색 머리카락을 찾아 헤맸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알렛은 즉시 그의 상사 리처드 몰턴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평소 같으면 중요 프로젝트나 성과 평가에 대한 논의일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리차드는 다른 반짝임을 눈에 띄게 하고 있었다. 알렉, 좋은 소식이 있어. 리차드는 시작하며 알렛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눈여겨보던 혁신 전문가를 마침내 채용했어. 그녀는 오늘부터 시작했고 나는 그녀를 전략 프로젝트 팀에 통합시키고 싶어. 아렛은 벌써 그의 스케줄을 새 책임에 맞게 정신적으로 재조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리차드. 언제 그녀를 만날 수 있나요? 그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리처드는 미소를 지었다. 바로 지금이야. 들어와. 문이 열리자 알렉은 방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간에 서 있는 그녀가 있었다. 지하철에서 만난 그 여자였다. 서로 알아본 그들의 눈이 커졌고 잠시 동안 시간은 멈춘 듯했다. 알렉, 이쪽은 올리비아 윈터스, 우리의 새로운 혁신 리더야. 리처드는 방 안에 갑자기 가득 찬 긴장을 눈치채지 못한 채 소개했다. 올리비아, 이쪽은 알렉 베넷, 우리 고위 관리자 중 한 명이야. 그가 여기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어 기뻐요, 알렉. 어제처럼 강렬한 만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렉은 그녀의 손길에 온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악수를 받아들였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올리비아. 그리고 걱정 마세요. 앞으로 커피는 더 조심할게요. 리처드는 둘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 건가요? 어제 지하철에서 어쩌다 마주쳤다고 해두죠. 올리비아는 설명하며 눈길을 알렉에게서 떼지 않았다. 운명은 정말로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가졌죠. 안 그래요? 알렉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상황이 가져올 의미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상사가 될 터였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의 생각을 점령했던 여자가 이제 그의 직접적인 감독해 일하게 될 예정이었다. 예측 가능하다고 늘 생각했던 인생이 그에게 상당한 장난을 쳤던 것이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알렉은 그의 신중하게 쌓아올린 논리를 모두 뒤흔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올리비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제력의 연습이었다. 회의, 발표, 팀 점심시간마다 그는 늘 그랬던 헌신적인 전문가와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자신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벌였다. 올리비아는 반대로 그녀의 새로운 환경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빠르게 그녀에게 팀 전체의 존경을 얻도록 해주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알레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현상 유지를 도전했다. 그녀는 단순히 팀에 가치 있는 추가 인력을 넘어 변혁적인 힘이라는 것이 곧 명확해졌다. 알렉은 그녀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과 그녀의 열정이 주위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는 방식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번 그는 발표 도중 너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본 자신을 꾸짖어야 했다.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올리비아 또한 그에게 완전히 면역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서로의 눈이 맞닿아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들이 있었다. 때때로 프로젝트에 대한 열띤 토론 중 알렉은 그녀의 눈에서 보이는 것이 단순한 직업적 열정보다 더한 반짝임임을 확신했다. 어느 오후 중요한 제안서 작업을 늦게까지 하고 있던 아래층 회의실에서 올리비아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말하지 않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아요. 올리비아가 침묵을 깨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래층 앞에 있던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저도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삶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흥미로운 방식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올리비아는 얼레츠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그 첫날의 똑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때때로 저는 만약... 그녀는 멈췄고 문장은 공중에 남겨졌습니다. 에렛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가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제안서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알렉은 삼키고 싶은 말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그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상황이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기억이었다. 날이 주가 된 시점에 알렉은 감정적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의 직업적 윤리의식이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리비아가 그의 삶에 미친 깊은 영향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올리비아는 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부분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생활에 대한 느긋한 접근법,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그녀의 능력은 알레기 수년에 걸쳐 쌓아온 논리와 통제의 층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특히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에 알렉은 올리비아와의 역동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새로운 고객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팀 전체가 집중적으로 협력하며 시간을 보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만 같은 좌절의 순간에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은 바로 올리비아였다. 그녀의 제안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알렉은 그녀가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단순한 신체적 끌림이나 잠깐의 매혹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올리비아의 뛰어난 지성과 자유로운 정신,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에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무거운 짐이 점점 커져갔다. 알렉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황은 그의 전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요한 회의 중에 그는 정신이 산만해졌고 올리비아가 함께하지 않을 때조차 그녀에게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운명이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입했다. 이사회 회의 중에 회사 구조조정이 발표되었으며 신기술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분야는 알렉이 집중적으로 일해온 영역이었다. 회의 후 인사부장이 알렉에게 다가왔다. 이 새로운 부서를 이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설명했다. 당신의 성과와 최근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고려했을 때 당신의 이름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알렉은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리비아와의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명확함에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있던 알렉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가 제안받은 직책은 놀라운 기회였고 그의 경력의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그 이상으로 그것은 그가 처한 윤리적이고 정서적인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직책으로 정은하게 된다면 올리비아는 다른 팀에서 다른 관리자의 지위를 받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은 인사부장과 회의를 잡았다. 저를 고려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알렉은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직책을 매우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공식 발표 날 모든 형식적인 절차와 축하가 끝난 후 아래층 복도에서 혼자 있는 올리비아를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느꼈다. 승진 축하해요. 라고 올리비아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잠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정적이 흘렀다. 그런 다음 지하철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이후로 모아온 모든 용기를 내어 아래층 앞으로 나왔다. 올리비아 라고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직속 상사가 아니니까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저와 커피 마시지 않을래요? 사무실 밖에서요, 제 말은. 지하철에서 에레체 마음을 사로잡았던 올리비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이 결코 물어보지 않을 줄 알았어요. 라고 그녀가 대답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들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면서 아레츠는 그를 그곳으로 가져온 여정을 되돌아봤다. 올리비아와 함께 일하는 동안 그는 경계를 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는 감정과 직업적 책임이 윤리와 투명성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끌림이 커져가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굳게 지켰고 올바른 순간을 기다렸다. 의심의 여지나 무언가를 숨겨야 할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을 그는 항상 삶을 예측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보았지만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진실성과 존중은 행복에 대한 장벽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기초라는 것이었다. 이제 윤리적 갈등 없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을 얻은 에렛은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 복잡한 지하철의 간단한 부딪힘으로 시작된 장이지만 이제는 의식적인 선택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안내되는 미래가 펼쳐졌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